보겠습니다. 건축법은 제1장의 건축법 총설 파트에서 주로 용어 배웁니다. 용어 배우고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인데 건축물의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 파트가 중요하고요. 3장이 건축물의 유지 관리인데 출제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요. 4장이 건축물의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공개공지라는 것이 나오고 우리는 건축선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아야죠. 5장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설비. 5장에서 문제 나오면 5장이 좀 문제 맞추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요. 6장이 지역지구입니다.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그래서 각종 면적인데 이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각종 면적 산정 방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7장 이것 말고도 자질구레한 것 되게 많거든요. 건축법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많고 문제는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건축법이 7문제. 7문제 나오면 목표는 4문제, 뭐 4문제 정도는 그런 데 해보면 합니다. 일단은 1장하고 2장이 중요 파트죠. 보통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이거 중요하고 얘는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 얘가 한 문제 정도 대지 공개공지 나오든가 도로 건축선 나오든가 이게 5장 이게 꼬박꼬박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요. 얘 나오면 어렵고 6장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해볼만 하고 7장이 안 나오든가 한 문제 나오든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1장, 2장, 6장 이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 1장, 2장, 6장 그리고 이것도 4장 1, 2, 4, 6을 최대한 공략해서 목표는 4문제 잡는 걸 합시다. 건축법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니까 공부하기 너무 쉬워요. 이거 따로 알고 앞에 모르면 뒤에 모르냐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하나씩 분리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공부하기는 참 쉬운 법이요. 단지 많아요. 넘겨보면 142페이지 1번 목적. 건축법 목적은요. 공공복리 증진. 모든 법의 최고의 이념은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공공복리 증진이고요. 용어집에서 1번 적용 대상물 1번 대지. 대지 출제 가능성 한 5%. 안 나올 가능성 95%. 자, 대지가 뭡니까? 대지가. 여기서 말하는 대지란 우리는 대지 그러면 건축하는 땅이 대지인데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대지. 뭐하니까? 건물 지을 거니까. 여기는 대지 뭐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니까? 하면 원칙이 이렇게 하나 필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여기에다 건물이 이렇게 건축한다 이거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4개 있으면 여기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필지가 4개면 대지 몇 개요? 4개인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필지가 몇 개입니까? 4개지, 4개. 4개.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요. 또 이렇게 하면 필지가 몇 개요? 하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분필하면 뭡니까? 일부입니다.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1, 2, 3, 4, 5, 6 자, 1, 2, 3, 4, 5인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2번하고 6번이고 나온 적이 없는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5번 이렇게 보면 돼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가? 답이 2번 아니면 6번이라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럼 답이 5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여기 설명했죠. 필지가 몇 개입니까? 4개, 필지 4개, 대지 4개. 건물을 이렇게 걸쳐서 4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면 필지 4개, 대지는 하나 얘기.
하나의 건축물 둘 이상 필지에 걸쳐서 건축했을 때. 두 번째, 지적법에 의해서 합병이 불가능할 때. 여기 무슨 동이요? 평원동. 옆에 무슨 동이요? 평화동. 평원동에 이렇게 땅이 있고 평화동에 이렇게 땅이 있는 거예요. 소유자는 둘 다 누굽니까? 둘 다 갑. 자, 두 개 필지 합병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선생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두 개 필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리, 동 기준으로 지번 설정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지는 영원히 두 개인데 이렇게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필지 몇 개요? 두 개. 대지는 하나. 조건은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그게 2번이요. 2번 공간정보법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을 합한 토지인데 왜 불가능하냐? 지번 설정지에 따라서 도면 축적에 따라서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D가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거기를 함정 쓴다고 소유권은 다르나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같다. 안 돼요. 소유권은 같으나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다르다. 안 돼요.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3, 4, 5 통과 6번 사용승 신청할 때 둘이상 필지를 합칠 거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허가받았다고 허가 이렇게. 자, 필지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건축할래요? 어쩐다고? 허가. 어떻게 건물 질 건데 이렇게 건물 질게요. 허가받아서 허가. 그럼 필지가 지금 두 개 하나요? 두 개지. 대지도 두 개지. 근데 허가받을 때 뭐라 허가받았냐? 내가 공사 끝나고 사용승 신청, 준공검사 신청할 때 이렇게 두 개 필지를 하나로 더해가지고 신청할게요. 라는 조건을 뭘 받았다고? 허가. 허가받은 시점은 두 개지만 하나의 대지로 본다. 조건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알아야 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필지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한 필지인데 이만큼만 해가지고 어쩐다고? 허가받으면 된다고. 일부만 가지고. 그래서 1, 2, 3, 4 4개 똑같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1번 도시계 시설 결정, 2번 농지조정가, 3번 산지조정, 4번 개발행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본다고. 5번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나눌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 신청할 때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다? 사용승 신청했다.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나뉘었어요? 안 나뉘었어요? 안 나뉘어졌지. 안 나뉘어졌지만 미리미리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합격해서 뭐 할 거예요? 중개할 거예요. 중개하게 되면 수수료 가장 많이 좀 몇 프로 줘요? 0.9%. 중개보다도 좀 더 많이 받는 거 없나요? 3%에서 보통 3%에서 5% 받을 만한 거 없나요? 그거 뭡니까? 그거는 분양입니다. 분양은 보통 3%. 분양이 세요. 훨씬 세요. 분양이. 그러니까 분양해본 사람들은 중개 답답해서. 수수료 막 18만 원 나오고 25만 원 나오고 원룸 하게 되면 그 원룸 하나 하려고 25만 원 나오는데 방을 몇 개를 한 20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한다고. 뭐 한다고? 분양하게 되면 분양은 몇십만 원 없어요. 기본적으로 100달이 넘어가 기본적으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보다 좀 더 막 200% 받는 이런 건 없을까요? 뭐라고? 컨설팅. 너무 세게 나가는데. 컨설팅이 아니고 컨설팅에서 개발하면 200% 개발하면 당연히 이름 생기죠. 제가 이번에 일주기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자 이런 땅을 사가지고요. 사각은 아닌데 이렇게 좋지는 않는데 이게 약간 삐뚤삐뚤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땅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만큼한 땅을 이걸 사가지고 한 필지 코너에 있는 거 한 필지인데 이거를 사가지고 전원주택지 분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전원이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원 때 무조건 빈 땅만 도시 인근에 땅 있으면 무조건 전원주택. 그거 지금 전원주택 분양한 거 보게 되면 도시에 있는 아파트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원 나가 살아야 돼. 전원해야 되니까. 이걸 분양하는데 이게 면적이 1500평이 약간 안 됩니다. 1500평이. 근데 이거를 살 때
500평 이상, 500평 제곱미터 아니고 500평 이상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을 내는데 개발 부담금이 이거 수천만 원 나온다고. 그거를 피하려고 한 필지니까 처음에 살 때 이거를 잘라서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하냐 그러면 먼저 3등분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먼저 값 앞으로 사고 매매에 의한 분할, 또 이만큼 해가지고 을 앞으로 사고 매매에 의한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병 하게 되면 전부 다 500평 안 되게 잘라놨으니까 이제 이거 개발 들어가도 개발 부담금을 안 낸다고. 처음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500평 가까이 된다고. 그럼 500평, 전원주택지 500평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기껏 해봤자 우리 뭡니까 여기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봐봐요. 몇 평 나와요? 80평 대부분 80평. 크게 안 크다고 요즘은. 근데 그런데 80평하고 여기 80평은 틀려요. 그런데 80평은 건폐를 좀 많이 준다고. 이런 데는 건폐율이 대부분 20이니까 80평 해버리면은 건폐 20하면 16평? 애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00평은 넘어 100평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4등분을 쫙 해야 되겠는데 4등분 분할하기가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부분만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허가 받는 거예요. 필지 일부에다 먼저 개발행 허가 받는 이 부분에다 먼저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얘를 먼저 이렇게 잘라낸다고. 허가를 받았으면 되니까. 그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몇 번입니까? 필지 일부 몇 번입니까? 4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다 개발행 허가 받는다고. 이 부분만 허가 딱 받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마저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가 얘가 돼요. 얘가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두 번째 개발행 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러면 얘는 도로는 저절로 분할. 그러면 얘는 이제 도로가 1이 붙고 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가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할 때 이만큼 사이를 뗀다고. 이거 뭐 쓰려고 지금? 도로 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 거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하나 필지로. 그러면 이쪽도 이제 똑같은 작업이 또 들어간다. 이쪽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만 가지고 여기에다 먼저 개발행 허가. 그러고 난 상태에서 2m를 접하기 위해서 2m를 접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또 이만큼 해가지고 얘가 먼저 허가가 들어가면 저절로 분할이 되면 저절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도로는 너하고 공유치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42, 143 이게 대지 이 내용이 아까 있잖아요. 출제 가능성 몇 프로도 5%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중개를 못해요. 중개를. 그래서 출제 가능성 희박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지 분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지역마다 하도 이렇게 바둑판 잘라가지고 분할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분할 2번 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걸 피해가지.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분할. 예, 일부만 팔아버려. 내 거라니까 일부가. 내 거니 같은 거 청약인데 내 거 소유권 표시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할해 가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답은 2번, 6번이니까 그것만 보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한다. 그게 나오면 5번이니까 5번만 보고 2번 건축물입니다. 2번 건축물 중에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토지의 정착은 공점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간단하죠. 토지입니다. 토지의 정착은 이렇게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공작물이요. 이렇게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이걸 보고 우리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이 대문이나 담장이요. 딸린 시설 시험에 나오면 대문 담장. 그 다음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자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작년 시험에 그거 나왔어요.
지하에 설치하는 창고는 뭐가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O냐 X냐? X다. 이런 식으로.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이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뭐라고? 건축물. 이 말은 지하나 고가 그 자체에 따른 건축법을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법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밑에 보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 암기하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문, 철, 고, 컨, 수.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 이 부분은. 문화재법 보면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도 관련시설,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그러면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려주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삼용, 급수급의 급단시설, 플랫폼.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네 번째, 컨텔 유형한 간접창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장 용도로 쓰이는 대지하면서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근데 4번 지문이 너무 기니까 자,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답이 4번이 딱 나오죠. 4번이 너무 항상 여러분 그 생각이 돼요. 지문이 너무 길어지면 O로 못 써요. O로. 지문이 너무 길면 다 줄여야지. 하여튼 줄이면 뭐가 말이 이상이 된다고. 줄이면 확 줄여놓고 틀렸다.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 못하는 거예요. 확 줄여가지고 맞았다. 문제가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바로 이의신청 들어가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한다고 출제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엉터리 지문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뒷말이 끝까지 다 따라가야 돼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명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용 대중 이동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문철, 고, 컨, 수, 컨이 딱 나오면 너는 100% 틀린 걸로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돼. G에서 철도 역사, 전통사찰, 전통건축물, 군사시설 그것도 종종 튀어나오면 건축법 적용한다. 문철, 고, 컨, 수, 건축법 적용한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들면은 안 돼요. 해석을 하려고 들면은 무슨 문제 나오냐? 우리 시험에 국도변에 설치한 과적 차량 검문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지시서나, 국도변에 설치한 과적 차량 검문소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문철, 고컨수 빼 나머지는 무조건 건축법 적용한다.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 3번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출제 가능성 5%. 다음에 공작물은 위에 있는 건축물은 출제 가능성 80%. 공작물 가능성 5%. 다음에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 적용하며 축제할 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역에 신고한다. 신고 대상인 공작물입니다. 2m 넘는 옹벽담장, 옹2.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광4. 5m 넘는 태양에너지, 태5. 6m 넘는 장익자 기능자 굴뚝 철다, 장6. 8m 넘는 고가수조, 고8. 8m 이하의 기계식 철근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표소에서 옹2, 광4, 태5, 장6, 고8. 그 정도만 암기하면 그 밑에는 암기 안 해도 그 다음부터는 찾아낼 수 있어. 남들은 다 넘는데 이 6번만 유일하게 기계 입장케 혼자만 이하입니다. 이하. 남들은 다 넘는 혼자만 이하. 넘겨보면 2개 더 있는데 그것들은 숫자가 없으니까 나봐도 어차피 답이 안 돼요.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면 4번 부속 건축물 스스로. 5번 주요구조부 중요. 자,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다만 사익기둥, 취하층 바닥, 작은복, 차양, 어객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님. 은근히 잘 나와 이거. 구조상 중요부. 건물의 뼈대 골격입니다. 구조상 중요부.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반대, 취하층 바닥 관리표는 기초 똑같은 말이요. 차양, 작은보, 어객계단, 사익기둥은 아니다. 거실, 스스로 안 중요. 7번 지하층 중요입니다. 바닥이 짚으면 아래 있는 쪽으로 바닥이 짚으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좀 더 문제 봅시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라고. 반 이상이 들어간다. 잠긴다. 그래야 지하층이다. 박스 1번.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제외. 그 박스가 중요하죠. 특히 2번, 3번 나중에 계산 한번 해야 되니까. 연포탕, 연포. 연면적을 포함하고 용제, 용적률 제한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 용적률에는 제외해서 연포, 용제. 용포, 연제, 비슷비슷한 의미. 연포, 용제나 용포, 연제 비슷비슷하니까 연포탕이야죠. 연포탕.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는 임의규정이다. 파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강제로 파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하층 설치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유. 8번 중요합니다.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 30층 이상. 이 건축법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한 층이니까 30층 이상, 4, 32, 120m 이상. 두 번째,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 세 번째, 준초고층,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30층에서 49층, 120에서 199m. 자, 2번 적용 대상행위 해가지고 1번 건축입니다.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우리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시험 문제 둘 다 하면 거의 99%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리라고 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문제 몇 번만 풀어보면 다 풉니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신축은 건물이 없는데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 거.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거. 주대는 있는데 부속을 지으면 증축이지만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지으면 그것은 신축이 돼. 신축. 기존 건물의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입니다. 크게. 같거나 작게 하면 개축, 재축이요. 전부 철거, 일부가 아니고 전부.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기존의 건물이 있어야 증축이 나옵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 데에서 면적 높이 층수 늘리면 증축입니다. 개축,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정전과 같은 범위 내에 쌓는 것.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정전과 같은 규모에서. 재축은 재로 멸실된 건물을 정전과 같은 규모. 이전,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섬기는 것. 이전이 가장 잘 나옵니다. 이전은 함정이 두 가지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동일 대지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인데 대수선은 글자로 큰 수선입니다. 큰 수선. 대수선 보게 되면 자 내력벽 내용이 전부 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요. 증설, 수선, 변경. 내력벽을 증설했지. 그걸 보게 되면 증설했지. 끝까지 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했지는 전부 다 대수선. 수선 변경에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 기둥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폴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 이제 방화죠, 방화. 지붕틀 나무네, 지붕틀. 지붕틀을 갖다가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벽 바닥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숫자가 없죠, 숫자가. 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 숫자가 없어요. 일곱 번째가 밑으로 갔어요. 여덟 번째,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 세대가 경계벽에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 숫자 없네. 아홉 번째, 외벽 마감대로 증설해체 외벽 면적 30 수선 변경. 이 일곱 번째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인데 얘부터 가게 되면 이 미관지구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미관지구는 삭제가 됐는데 건축법은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놔야 돼요. 놔주고 출제자가 정상이면 미관지구란 말 안 냅니다. 미관지구 내는 순간 바로 국계법으로 이의신청해요.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보다 대수선이다. 국계법으로 이의신청한다고. 미관지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없어졌는데.
대입선이 아니다 그러면 건축법으로 이의신청한다. 무슨 얘기? 건축법은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증설해체는 뭐에 관계없이 술제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근데 증설해체는 몇 개가 나오든 간에 대수선인데 봐요. 기둥 한 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넓혔다, 늘렸다. 그거는 뭐예요? 증축이에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무슨 얘기냐? 건축에는 못 미치는. 증설했더니 무조건 뭐라고? 대수했더니 포를 2개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다. 그건 대수선이 아니지. 넓혔다니까 그것은 증축이지 증축. 그러니까 넓혔다, 높였다, 늘렸다 그런 말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없이 증설했더니 무조건 뭐라고? 대수선. 그냥 숫자가 나오면 내력벽 얼마 이상? 30 이상.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경계벽은? 방화벽은? 없죠. 그러니까 숫자 좀 주의해야 된다고. 3개는 뭐만? 기둥, 보, 지붕틀만 3개예요. 기둥, 보, 지붕틀 3개. 그러니까 방화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경계벽은 숫자가 아예 없죠. 방화, 계단, 경계벽은 선 대면 무조건 대수선. 밑에 3번 리모델링은 출제 가능성은 2%. 나온 적이 없어. 자, 리모델링 하게 되면 밑에 2번이면 혹시 2번 때문에 하는데 2번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몇 년만 되면 20년만 되면 재건축하려고 꿈틀꿈틀 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철코이니까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 갑니까? 100년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철코는 100년 간다고 100년. 100년 가는데 몇 년만 되면 20년만 되면 재건축하려고 꿈틀대니까 왜 자꾸 재건축하려고 그러냐고 식상하니까. 내부가 너무 식상하니까. 그거 어쩐다고? 처음부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처음부터 리모델링이 구조 변경이 쉽게 리모델링이 쉬운 형태로 공동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인센티브 준다. 위로 옆으로가 위로 20% 더 짓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주택 건축할 때 대통령령이 있어요. 기준. 이런 기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재건축하지 말고 리모델링 해서 이거입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쉬운 구제 공동주택 건축 신청하면 위로가 뭐예요? 용적률 높이지 않, 일자분 높이지 않을 20% 완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용도 변경 출제 가능성이 100에서 200%. 안 될 수가 없죠. 건축물의 종류는 일단 몇 가지요? 29가지. 거기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자산 전문 영조 건축이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고 거기서 나올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100%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100에서 200% 그래야죠. 자, 첫 번째 시작합시다. 29가지인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습니다. 52페이지 봐요. 52페이지. 52페이지 보게 되면 52페이지 요약집 52페이지. 요약집 52페이지 보면 장기 요약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이것만 알아도 학교 간다 보지 말고 좀 이것 보지 말고 이것 보라니까 이게 요약집. 그 요약집 보면 장기 52페이지 보면 52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토지계획 시설 몇 청구 있죠? 자, 내 땅 사가 언제까지 대답한다? 6개월. 거부한다든가 2년인데도 안 사주면 허가받아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3층이 아닌 단독. 그 단독이 단독이에요. 단독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는데 단독의 단독만. 다중, 다가구, 공간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단독의 단독입니다.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지금 녹화 다 해놨어요, 지금. 다시 146페이지 와가지고 단독주택 종류가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 딱히 개념 없습니다. 다중 그러면 중 3, 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는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그러니까 다중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중이니까 여러 명이 살긴 사는데 뭐는 잠은 따로 자고 씻는 것은 따로 쉬고요. 그러니까 원룸에 문 열고 들어가면 뭐는 있다고? 욕실은 있고 침대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부엌이 없다고. 부엌이. 밥은 다 모여서 공동으로 함께. 그렇게 하게 되면 어쩐다고? 월세가 아무래도 싸겠지. 아무래도 학생들은 손을 하겠죠. 지방서 올라오는 학생들은. 두 번째, 다중주택은, 두 번째, 다가구, 여러 가구. 독립된 주거생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다가구가 뭐다? 원룸. 밖에 나가서 다가구 중개할 때는, 원룸 중개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뭐라 지킨다? 다가구주택. 그래서 주거상호공업지역은 주상공은 시내에 있는 원룸은 다가구요, 다가구. 그러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런 데다가 원룸 지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농사진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시내나 원룸이 필요하지. 그러면 시외를 봐요. 시외 가면 펜션이죠, 펜션. 펜션이 숙박일까요? 주택일까요? 펜션은 숙박시설일까요? 주택일까요? 물어보면 어디에 있냐? 계획관리지역에. 이게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무슨 관광지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숙박이고 혼자 있는 것들 많죠. 혼자 있는 거. 뭡니까? 저기 우리 치악산 밑에 가게 되면 펜션 하나씩 있는 거 많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택이에요. 주택. 그 주택이 뭐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펜션 영업이 돼요. 민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펜션 하나, 둘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전부 다 그것은 주택이다, 주택. 어떻게 저기에다가 펜션을 숙박으로 봐버리면, 펜션을 숙박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중개할 때 답이 안 나와요. 저 땅에다가 어떻게 펜션 숙박을 지었을까, 숙박을. 숙박은 되게 까다로운데, 숙박이 아니고 민박입니다, 민박. 펜션은 전부 다 99%는 민박이에요, 민박. 그러니까 주택으로 간다면, 단독주택 간다 그러면 어쩐다고? 보존관리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런 데는 들어가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펜션은 앞으로 펜션 볼 때는 주택으로 접근해야. 그래야 나중에 펜션 부지 찾아주세요. 계획관리지역 백날 찾아봐야 힘들어요. 위치도 좋으면서 길이 있으면서 펜션 지을만한 땅 주택으로 접근하면 찾기가 쉬워. 주택으로. 자, 2호 공동주택.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600 초강. 다세대 4계층 660 이하 그럽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고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 이것도 나온다고. 1번 아파트, 2번 연립, 3번 다세대, 4번 기숙사, 5번 다가구 이렇게 나온다고. 다가구는 단독이다. 그렇게 어디서 나와요? 공법에서는 안 나와요. 공법에서 그런 쪽팔이에요. 학교는 가면 그렇게 나와요. 3호 일종근생, 4호 이종근생, 근린,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일종은 우리가 주거생활하면서 일종은 대부분 있어야 되는 것들. 이종은 있어야 되는 거. 있으면 좀 편리한. 그러니까 이종의 규제가 약간 강해요. 일종 주로 진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싹 읽어보고 진한 건 한번 또 읽어보고. 진한 거 한번 읽을게요. 1번 소매점. 숫자는 미리 말합니다. 뒤에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주택하고 중개사무소만 숫자 알고 나머지 숫자 보지 말 것. 어디에다가 진하게 표시했는가 그거를 볼 거. 숫자를 보지 말고. 그래서 1번 소매점은 일종이다. 소매점이 진하지 천제곱미터 미만이 진하잖아요. 어차피 출제자가 숫자는 다 맞춰서 연결해 주니까 소매점 일종. 그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도, 사람을 씻는데 일종, 의원, 직관, 한의원, 주민의 진료치를 한다 일종, 탁구장, 태극조장, 그 탁도는 일종이다. 써놓은 것은 그 딱 옆에 보게 되면 테니스장, 체력장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나이터, 골프 연습장, 그럼 이종 장장, 아니 탁구장하고 당구장하고 뭐가 틀립니까? 체육도장이나 체육단련장이나 뭐가 틀립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탁도는 일종이다. 암기하자고요. 탁도 일종이다. 탁구장, 책도장. 탁채 그러면 채가 저쪽도 있으니까. 탁도는 일종.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소쪽, 관공서 작은 것들은 일종. 관공서 크면 업무인데 업무에서 안 나옴. 관공서는 일종.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일종. 부동산 중개사무소 30 미만이면 일종.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9평 미만이면. 제가 어제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서울 경기가 어떤가 강북에 전화 딱 했더니 요즘 어떠냐 물어보니까 멈췄죠. 서울은 어디가 경기가 좋은가? 대부분 다 멈췄다 그러는데요. 그럼 네 먹고 살만하냐? 교수님 벌써 2년 됐는데 버티는 데는 지장 없죠. 돈은 못 벌 때 버티는 데는 지장 없죠. 너 몇 평인데? 7평. 7평짜리 중개사람들 몇 명 근무하는데? 3명 근무하는데. 월세가 얼마고? 250만 원이고. 야, 근데 어떻게 버티냐, 신기하게. 그래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옛날에는 맨날 아파트만 했는데, 아파트가 다 멈춰버리니까, 둘이 근무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상가하고 빌라를 한 명 땡겨왔어요. 10년 경력 있는 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그 친구 버텨준대. 이거를. 상가하고 빌라 좀 해가지고, 아파트가 움직일 때는 자기네들 버티고, 그러니까 버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보면 9평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9평이 작은 게 아니라고. 서울에는 7평도 중개업 한다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9평까지는 일종. 무슨 얘기냐? 원래 중개사무소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니었는데 9평까지는 주거생활에서 있어야 되는 시설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요. 2종 보면 극장, 영화관은 극장, 영화관은 문화집회가 아니고 요즘 문화생활 좀 합니까? 못합니까? 봐요. 원래 이게 문화집회에 있으면 문화생활인데 이제 문화생활 하지 말이 뭐라고요? 이종근생. 극장, 영화관이 이종근생인지 문화집회가 아니다. 이종근생이다. 이종근생. 쭈르륵 내려다 보니까 자번 일반인점, 휴겸지점, 일반인점. 휴겸점, 일반점 차이점은 수요조 술 팔 수 있냐 없냐? 일반점 팔지만 휴게는 못 판다. 일반점 잘 나와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곧잘 나오니까 알아놔야 되고 특히 동물병원 기억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원은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 무드학원 제외.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무드학원은 위락시설이고 그 다음에 아까 탁도는 일종이고 무슨 장, 테니스장, 체력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골프장장 그것은 2종.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500 미만은 150평 미만은 2종.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죠. 고시원도 2종. 그 다음에 단란주점도 2종. 안마실소 넘기면 노래장도 2종.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면 1종. 500 미만이면 2종. 2종에서 뭘 뺀다? 1종은 빼고. 그리고 2종이 아닌 것들은 뭐다? 업무시설. 그렇게 3가지요. 문화집회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동식문화. 그래서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과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다. 종교, 판매는 시장이 있고, 운수는 전부 다 운송수단이요. 운송수단.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주의할 것은 18호 가게 되면 뭐만 주의하자고요? 물류터미널. 얘는 운수가 아니고 창고다, 창고. 물류시설. 대부분 창고 아닙니까? 창고해가 짐 싸는데, 물류시설. 그래서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은 운수고, 의료, 간판이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래서 의료시설은 일단은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 밑에 보게 되면 의원, 동물병원, 병원 이것들이 비교된다고. 의원은 일종근생, 동물병원은 이종근생, 병원은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이제 10호 교육연구. 한 번도 안 나왔던, 진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11호 노유자, 12호 수련은 유소때 생각하시고, 13호 운동, 14호 업무에는 오피스텔, 15 숙박 종류가 잔뜩 있죠. 잔뜩인데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위락에는 단란주점, 단란주점 2종입니다. 2종. 2종이 아니면 위락인데, 위락은 단란주점 볼 필요가 없고, 유흥주점 말고, 유흥주점, 그리고 무도학원. 아까 학원 2종근성인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무도학원은 위락이다. 그 다음에 카지노는 위락입니다. 17호 공장이 있고, 18호 창고에는 집배송 시설하고 물류터미널은 창고다 기억하시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에는 주유소가 있고, 자동차 관련은 아까 학원 2종근성인데, 무도학원은 위락,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동물 및 식물 관련도 있고, 자원순환 관련도 있고, 교정군사가 있고,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련, 관광휴게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이 곧잘 나오고, 장례시설, 장례식장도 있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있고, 야영장이 텐트, 글램핑, 텐트 친다는데, 작은 것은 300 미만인 거, 그러니까 90평보다 작은 것은, 이것은 관리동 면적 90평이 안 되면 야영장, 90평 넘어가면 수련. 90평 넘어가면 수련. 그러니까 야영장 큰 거는 뭐라고? 수련시설. 작은 것은 야영장 시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종류는 총 몇 가지요? 29가지. 건축물의 종류는 29가지입니다. 딱 합격하고 딱 나가면, 자, 이제 이런 의뢰가 들어요. 주기장 부지 1000평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주기장 부지 1000평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막내 이번 시험 합격했다며. 합격했어요. 취업했어요. 소공으로. 자, 막내가 소공으로 딱 들어가니까 다 옆에서 아는 사람이 어차피 수수료 줄 바에는 아는 사람 준다 해가지고 막내한테, 야, 막내야, 주기장 부지 1000평만 찾아봐라. 여기도 막내고 여기도 막내지. 여기 보고 있다고 여기만 고민하지 말고 옆에 가운데는 주기장 부지 1000평 찾아라.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면? 그럼 먼저 주기장이 뭡니까? 주기장이 모기장도 아니고 주기장. 주기장이 뭡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차장. 이건 알죠? 네, 차를 대는 데가 주차. 주기니까 뭐라고요? 네, 기계장치. 대부분 중장비 많이 되나요? 거기에다가 주기장 부지인데, 주기장 부지에 1000평 찾으면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장비 많이 대놓는 게 주기장이라고. 그러면 주기장 부지 찾으라 그러면 이 주기장이라는 게 건축물이 인가니까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고. 나중에 주기장이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물이면은 29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이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허벌판에다가 차 갖다 대면 주차장이 그거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안 들어와요. 건축법에 안 들어온다고. 근데 그거 다 도의라도 받으려고 건물 지어놓으면 그거는 들어와요. 주차장으로. 똑같은 논리요. 주기장 부지 1000평 찾으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축을 할 건데 안 할 건데, 와가지고 소장이, 막내야, 주기장 1000평 찾아라. 그럼 막내는 딱 뭐라고 얘기한다? 사장님 고마운데 뭐라고 말한다? 예, 건물을 지을 거요? 안 지을 거요? 그렇게 딱 얘기하면 그분이, 야, 너 어디 학원 다닌다? 어디? 원주 공연주 가서. 그 공법 선생님 누구냐? 그때는 자신있게 이름을 얘기해야 된다고. 이름을 얘기해야, 야, 너 공부 제대로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런 얘기를 딱 해줘야 대부분 이런 말 못해요. 주기장 부지 찾는다고 이제 돌아다녀야지. 뭔지도 모르면서, 모르면 뻔해요. 야, 있잖아. 너도 공동중개하게 주기장 부지 찾아봐. 너도 찾아봐. 모르면 무조건 옆으로 돌린다고. 딱 나오면 건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한다. 관리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은 건축법상 몇 번에 있습니까? 그게 자동차 관련이 20%. 20%에서 주기장이 되는 땅을 찾아내야 돼. 이러면 약간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어쩐다고? 그냥 차만 갖다 놓을 거야. 차만 갖다 놓는다 그러면 건축법 20%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건축을 안 하니까 건축. 그러면 대부분 저런 데는 큰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를 좀 넓어야 돼요. 도로를 좀 넓어야 되면서
이제 용도 지역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뭐로 가야 되면 지목이 정답이다, 농지다, 아니면 임야다. 그러면 얘들은 뭐 해야 돼요? 형질 변경, 우리가 말하는 전용,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형질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면 농지를 형질 변경할 때는 이유를 묻는다고. 왜 형질 변경할 건데? 이걸 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지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 이거 한다고.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호구역이 진흥구역 보호구역 있거든. 진흥구역 보호구역에서 농지법 봐. 농지법에서 돼 안 돼? 주기장 안 돼요. 돼 안 돼? 주기장 안 돼. 이것은 이런 경우는. 근데 여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돼야 안 돼요? 말이 없어요. 농지법 말이 없어요. 국계법 가야 돼. 국계법 용도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차는 있다고. 그러니까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좀 어렵지만 농림지역이 아닌 농지 있다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큰 길만 있으면. 농림지역에 있는 산은 좀 어렵겠지만 농림지역 아닌 관리지역에 있는 산이면 아주 쉽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무2에다 뭐 한다고. 땅 찾는 방법. 주기장 부지 차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쫙 써놓는다고. 건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왜 주기장 예를 들었냐 그러면 밖에 나가면 주기장 부지 찾는 이런 게 종종 돌아다녀. 근데 이게 쉬운 거면은 우리한테 안 와요. 자기 선에 끝내지. 막 내가 쉬우면 지 혼자 원룸 바로 찾죠. 원룸 찾으라 그러면 원룸 찾은데 옆에 하고 공동하겠습니까? 혼자 하고 말지. 그 수수료 얼마 준다고? 주기장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떠들어 다닌다고. 우리는 알고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이런 명칭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은 건축물이 있을 때만 건축법이요. 기억해야죠. 이 지금 29가지는 건축물을 갖다 나누는 것이, 건축물 나누는 것이 땅 나누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알고 그럼 옆에 이제 2번 밑에죠. 용도 변경 시설군. 건축물 종류가 이제 29개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29개를 9개 시설군 나눠가지고 허가냐 신고냐 이거를 해야죠. 잠시 쉬고 갑시다.